오늘은 서평 쓰기, 서평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쓰기 살펴볼 순서는 서평의 정의, 두 번째로 서평 작성법, 마지막으로 서평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평의 정의. 서평할 때 서자는 책 서자입니다. 평은 평가한다, 그런 뜻이겠죠. 책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서평은 책을 읽고 줄거리와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위주로 쓰는 독후감하고는 다소 다른 것입니다. 서평은 독후감처럼 책을 읽고 쓰는 것은 같지만 독후감보다는 객관성을 더욱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성이란 서평 필자가 해당 책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독자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독서하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독후감이라 그러면은 그냥 책을 읽은 후에 자기의 소감을 적는 것을 말하죠. 서평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후감이 주로 책을 읽은 후의 어떤 소감을, 개인적인 소감을 적는 것이라고 하면은 서평은 독후감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비판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서평은 주로 아직 책을 읽지 않은 독자를 위한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하고 책 읽기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서평 쓰기의 가장 큰 혜택은 서평을 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평은 서평을 쓰는 필자를 위한 그런 글쓰기라고 할 수 있죠. 합리적이면서 주관적인 사고하기와 이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배우는 대학생 입장이라면 더욱더 서평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평 쓰기는 책을 읽고 책과 저자에 대해서 필자의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나 해당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평은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책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책의 장점들과 특징들이 무엇인지, 책의 목차와 전체 구성력은 탄탄한지 어떠한지, 내용 전개에서 독창성이 있는지, 책에서 다루는 문제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필자의 시각과 해결 방법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지, 작가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장 표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등이 서평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서평 필자는 책의 저자에 관해서도 분석하고 저자의 특징이 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평 필자는 다른 책과 저자를 인용하여 비교하고 판단한 내용을 서평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서평 필자는 소개하는 책뿐만 아니라 저자의 다른 책이나 다른 글에서도 그 저자의 세계관을 확인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서평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서평 필자가 해당 책에 관해서 반드시 좋게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책의 내용이 질이 떨어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독자들이 독서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책을 칭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칭찬할 것이 없으면 칭찬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이 서평 작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제 서평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평소에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가능한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선호하고 서평 쓰기에 적절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주요한 내용과 서평 쓰기에 필요한 부분들의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평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책 여백에 써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넷째, 서평은 일반적으로 3 내지 4쪽 분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쓰는 것이 아니죠. 책의 내용과 저자 소개를 한 50%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서평 필자의 주장과 근거는 30% 정도, 기타 20% 정도로 해서 4 내지 5페이지에 그런 서평을 쓰는 것이죠. 다섯째, 서평 필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본인이 쓴 글을 읽고 고치기를 여러 번 해야 좋은 글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서평 쓰기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입니다. 읽고 분석하여 나의 서평 쓰기를 위한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글을 읽고 이 서평에 대해 분석하고 장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오늘 소개할 서평 예문은 바로 내가 쓴 것인데 2017년 5월 19일 날 금요일이죠. 오후 4시에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휴카페에서 프랑스 아동문학가 레미 쿠르종이라는 작가가 직접 와서 자기 책을 소개하는 학교의 북콘서트 행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레미 쿠르종이라는 프랑스 아동문학가의 작품을 소개받는 그런 북콘서트 자리였습니다. 레미 쿠르종의 여자를 위한 동화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레미 쿠르종의 동화에 대한 내가 쓴 서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랑스의 동화작가 레미 쿠르종을 만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남대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으로 초청된 그를 중앙도서관 내 휴카페에서 보았다. 그의 강연은 자신이 쓴 5편의 동화들에 대한 소개였다. 강연 제목이 여자들에 대해서라는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레미 쿠르종이 좋아한다는 여자들은 그의 주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엄마와 누이에서부터 일상에서 그의 눈에 띈 여자들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동화를 쓰는 이야기꾼이기도 합니다. 그의 동화들에는 그림과 동화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옆에 동화를 쓰고 해서 그림과 동화가 함께 있는 그런 동화책이죠. 그가 쓰는 동화들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그림과 동화가 이렇게 함께 잘 어우러져 있다는 그런 그 점이 그의 동화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나 이야기의 목적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미 쿠르종은 그림을 그려 보이고 이야기로 떠올려주는 재현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글로 써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그는 음유시인 같은 언어 구사 능력도 타고났습니다. 그와 그의 동화들은 그가 받았다는 생텍쥐페리 아동문학상에 참 걸맞다는 느낌을 준다. 생텍쥐페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린 왕자라는 그런 동화책을 쓴 사람이죠. 생텍쥐페리도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책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레미 쿠르종도 그렇게 자신이 그린 그림과 글로 동화책을 만들었으니까 생텍쥐페리 문학상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결코 어린이를 위한 동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레미 크루종의 동화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레미 크루종의 동화도 생트익즈페리의 어린 왕자처럼 어린이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또 어른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레미 크루종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의 동화들 모티프들 중의 하나는 그가 만난 한 아프리카 50대 여자의 일생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명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여자다, 그런 이야기죠. 레미 크루종이 그의 동화들로 전하려는 열쇠 말은 키워드는 허리를 쭉 펴라 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모든 삶의 무게들을 죄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아프리카 여자들의 힘든 삶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죠. 허리를 쭉 펴고 몸의 균형을 잘 맞춰야 숱한 그런 무거운 짐들을 머리에 이고 다녀도 쓰러지지 않겠죠. 불과 50년 전에 우리네 한국 사람, 한국 여자들도 다 그렇게 머리에 짐을 이고 다녔죠. 지금도 아프리카 여자들은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들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레미 크루종이 인상 깊게 느낀 것 같습니다. 레미 크루종에게 왜 그의 동화들에는 소녀들만 흔하고 소년들은 보기 드문지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나오는 동화도 쓸 생각이랍니다. 앞으로 쓸 그 소년 이야기는 그 소년은 신도 안 신고 학교도 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보살핌을 못 받는 소년일 것입니다. 이것은 레미 크루종이라는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의 아니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레미 크루종도 어릴 때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니마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레미 크루종의 동화들에는 성장 소설의 일반적인 구조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동화들이 짧고 세상 여자들에게 아프리카 여자들의 끈질긴 삶 같은 현존을 불쑥 들이대면서 성장보다는 생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라깽이 소녀에게는 금투장갑과 피아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깨닫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향소설보다는 뭐라 그럴까, 생존의 의지, 그 생존을 위한 어떤 선택, 그런 것들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소설이 상징적인 구조는 없지만 성장과 생존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죠. 레미 크루종의 동화들은 여자에게 남자로부터 차별받는 여자로 성장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자도 한 존재로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넵니다. 여자에게 여자의 젠더를 강요하지 않고 세상 여자들이 여전히 도망기 힘든 모습을 재촉합니다. 얼굴을 덮던 긴 머리를 걷어버리게 된 레오틴 같은 그런 여자의 자기 발견의 삶,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레미 크루종은. 사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여성들은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바로 우리하고 붙어있는 북한에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생활을 다 담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레미 쿠르종과 그의 동화들을 이전에 볼 기회가 없었던 필자의 청강 후기에 조금 틀린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휴고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세 아이들의 아빠인 이 레미 쿠르종이라는 동화 작가에게 적용하면은 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모두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며 크는 여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여성들, 그죠?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여자들, 머리에 가족의 모든 인생의 짐을 혼자서 또 맡아서 지고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는 여자들, 그들에게 어떤 성장 소설의 어떤 그런 상징보다는 생존이라는 그 시련이 바로 성장이죠. 그것이 바로 성장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미 쿠르종이라는 작가가 남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자들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 특히 아프리카 여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위 서평은 2017년 5월 19일 오후 4시 중앙도서관 휴카페에 레미 쿠르종이라는 프랑스 동화작가가 직접 방문해서 자기 작품을 소개할 때 쓴 서평입니다. 당시 중앙도서관 행사의 일환으로 북 콘서트가 열린 것인데 참석한 작가가 프랑스어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하는 통에 프랑스 문학 전공자인 내가 뜻밖의 그 자리에 불려갔던 겁니다. 프랑스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뜻밖의 그 자리에 불려가서 참석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 작가의 책을 먼저 읽고 이 작가의 책에 대한 서평을 썼다기보다는 이 작가가 자기 작품을 소개한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그날 불려갔으니까요. 그 작가의 책을 읽어볼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내가 전공한 19세기 프랑스 소설가는 장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작가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작품은 그림 동화이기 때문에 그림 동화인 덕분에 작가 자신의 그림과 글로 된 동화책은 두껍지도 않고 한 권을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글로 된 그런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게 다행이라면 다행한 상황이죠. 그날 갔는데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서 읽어도 금세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글이 많지 않은 그림 동화집이었습니다. 그 북콘서트에서 프랑스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내 부담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북콘서트가 끝난 뒤 그 행사한 내용을 경남대학보 학보에 서평 형식으로 써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잘 모르는 작가와 그의 작품을 소개하려면 비교할 만한 프랑스 작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작가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날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 동화책을 한두 권 받아서 읽어본 것밖에 없으니까. 금세 그것도 몇 분을 한간에. 그래서 언급한 작가가 어린 왕자의 생테이지베리입니다. 물론 그가 생테이지베리 상을 탄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비교하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테이지베리 상을 탄 적이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이죠. 그가 생테이지베리만한 거장은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의 그림 동화를 쓰는 작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도리가 없이
생티지페리라는 거장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스타일의 작가지만 생티지페리만한 거장은 아니죠. 이 사람이. 내가 서평이라고 소개하는 이 글은 그런 점에서 사실 정직한 제대로 된 서평이라고 하기 어렵죠. 작가의 자기 작품 소개를, 일방적으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것을 내가 그냥 듣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뿐이죠. 서평자인 나는 그가 주고 간 그림 동화 2권을 참고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쓴 서평인 셈이죠. 서평자가 하나의 작품을 소개하게 되더라도 그 작품의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읽고 그 작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서 오래 숙고하여 꼼꼼하게 서평을 쓰는 것이 옳은 자세죠. 내가 쓴 서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평 예문 하나, 내가 쓴 것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보여주려고 찾다 보니까 서평 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서평 스타일에 제일 가까운 듯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레미 꾸르종이라는 이 동화 작가가 생테지베리라는 그런 작가에 비교할 만한 대가는 아니지만 생테지베리 상을 받을 만큼 비슷한 작품을 가진 작가로 여겨져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생테지베리만큼 아주 보편성이 있는 그런 동화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생테지베리의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그죠? 전 세계에 어떤 나이의 사람이 읽어도 다 감명을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죠. 헤미 꾸르종이 쓴 동화들은 아프리카의 그 고생하는 여성들의 그런 생활,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특히 여성들을 향해서만 어떤 요구를 하는 여성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여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그림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테지페리의 어린 왕자만큼 그런 보편적인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는 아니죠. 주로 어린 소녀들의 어떤 삶의 선택, 어떤 소녀들의 삶의 선택이 남성들에게 주눅들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테지베리와 같은 이런 거장의 작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죠. 물론 레미 꾸르종의 소설의 주인공은 주로 소녀들이죠. 소녀들이지만 그 소녀들이 커서 그렇게 다시 아프리카의 성인 여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성들은 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여성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주의 주장을 담고 있는 그런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동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성 성인을 위한 소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책이 어떤 스타일의 책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생테지베리의 어린 왕자와 같은 그런 글과 그림이 있는 그런 동화다. 근데 생테지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글이 대부분이고, 그림은 어쩌다가
글 속에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힘들 때 참고가 되도록 그리는 그림들밖에 없죠. 어린 왕자는. 그러나 해미구종의 동화는 그림이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거죠. 글은 얼마 되지 않고 전형적인 그림 동화 형식의 동화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을 이용해 주고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에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질문을 해도 적당한 시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